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DA, 기초, 그 중에서도 타겟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한 번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A라는 광고 자체가 사람들이 검색해서 광고가 뜨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즉 아웃바운드 형태의 광고, 즉 디스플레이 애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아웃바운드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광고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5천만 국민 모두에게 광고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바운드라는 말 안에는 타겟이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크게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청소년 대상이라면 청소년이나 아니면 청소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아니면 임플란트 같은 거는 비교적 나이대가 높겠죠. 그런 식으로 특정한 타겟을 가지고 광고가 집행되게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 진행 가능한 이 DA 매체 중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구글 안에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랑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안에 있는 GFA, SNS로 분류되는 메타와 트위터,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로 분리되는 ADN과 비욘드, 리얼클릭, 이런 매체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매체들에 있는 DA 타겟팅이 매우 다양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집행하는 구글과 메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타겟 종류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데모그래픽이라고 말하는 인구 통계적 타겟, 성별, 나이, 지역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인구 통계적 타겟이 있고, 두 번째로는 리타겟팅으로 분류되는 타겟 군이 있고, 세 번째는 행동과 관심사 타겟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크게 분류한 다음에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구 통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유저가 어떤 매체, 즉 지금은 구글이랑 메타라고 한다면 구글과 메타에 로그인을 해서 무언가 서칭이든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일련의 활동 등을 할 때 이 인구 통계적 데이터가 직접 내가 몇 살이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로그인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그인 기반으로 이 인구 통계적 특징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집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계되지 않는 값들도 좀 상당하게 있어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기타 타겟팅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매우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보고서 하나를 엑셀로 다운받아 봤는데, 빨간 박스 안에 unknown이라고 해서 전체 노출 수의 한 1에서 5% 사이 정도? 보통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메타는 이제 로그인 기반이라서 집계되지 않는 값이 많지는 않지만, 이 메타라는 플랫폼 안에서 집계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iOS 아니면 구글 쿠키 제한으로 인해서 아예 집계가 안 되는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1에서 5% 정도는 유실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구글도 이제 구글 데이터인데,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광고가 노출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구글은 구글에만 광고가 뜨는 게 아니라 여러 매체들에 뜨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나 기타 네이버 광고 이런 것보다는 집계되지 않는 값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간 박스를 보시면 알 수 없음이라고 뜨고 있는데, 전체 데이터의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집계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로그인이 안 돼서 인구 통계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은 메타랑 똑같이 iOS, 구글 쿠키 제한으로 인해 집계되지 않는 값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타겟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인구 통계 데이터가 로그인 기반으로 이제 특징이 잡혔다면, 리타겟팅은 우리 홈페이지 기반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모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이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값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몇 날 몇 시에 이 물건 구매한 이 사람한테 광고 노출까지는 안 돼요. 까지는 안 되지만 이제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가지고 바로 광고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스 안을 보시면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GTM이나 GA나 기타 애널리틱스 툴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런 코드를 삽입하고, 이 코드로 인해서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 데이터들을 다시 광고에 활용하는
네, 그런 타겟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이 모든 유저와 데이터를 1대1로 대입해서 타겟팅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오려면은 입구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는 보통 그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도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뚝 뜨는 게 아니라 메인, 그러니까 최상위 도메인을 거쳐서 이 도메인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상세 페이지이기 때문에 유저가 이 홈페이지로 들어오려면 꼭 거쳐야 되는 저 입구 하나, 맨 위에 있는 이 입구에 코드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저가 들어왔을 때 이 코드를 거치게 되고 안에서 스크롤, 구매, 클릭, 이탈 등 기타 트래픽들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를 거쳐서 유저가 쌓아놓은 이 홈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광고 매체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일 이내 클릭한 유저에게 광고 노출, 60일 이내 구매한 유저에게 광고 노출, 그냥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린 유저에게 광고 노출, 이런 식으로 리타겟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행동 관심사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앞에 있는 값들이랑 좀 다르게 이 행동과 관심사 타겟팅은 광고 매체의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에서 이 직접적인 알고리즘이나 이 타겟팅 카테고리에 대한 범주 자체를 안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앞에 나온 두 가지 타겟팅에 비해서는 정확하지 않고 비교적 덜 정확하고 어떤 타겟인지 특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로 치면은 유사 타겟, 상세 타겟, 어드밴티지 타겟,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구글로 치면은 잠재 고객 세그먼트와 확장 및 타겟팅 최적화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 좌측에 있는 이 화면은 이제 유사 타겟을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홈페이지 데이터로 이제 맞춤 타겟을 만든 다음 그 맞춤 타겟에 대해서 이 매체 내에서 얼마나 유사한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유사한 유저들에게 광고를 노출해주는 타겟팅입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박스랑 밑에 박스를 보시면 5% 그리고 추산 도달 125만 명으로 써져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퍼센트 값과 여기서 제시하는 추산 도달 값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범주는 없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머신러닝을 통해 어떤 유저에게 노출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에서 또 보실 수 있는 상세 타겟인데요. 광고 매체 데이터 기반으로 특정 행동이나 아니면 특정 관심을 표했던 유저에게 타겟팅을 해주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저런 강아지, 의류, 뭐 자주 여행 가는 사람, 뭐 비즈니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적인 기준, 뭔가 수치로 표현 가능한 기준, 아니면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덜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이라고 지금 왼쪽 박스에 써져 있는데, 메타의 AI,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계속 돌아가는 이 AI 기반으로 우리가 설정한 광고 목적에 맞게 타겟을 최적화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타겟팅에 대한 그 정확한 지표값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출 지면이든 아니면은 광고 세트 안에 소재가 여러 개라면 광고 소재에서든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출이 안 되는데 AI가 어떻게 이 광고는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할까요? 절대 못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하나 집행해보고 어드밴티지가 노출을 안 시켜주는 소재나 지면에 따로 광고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잘 나오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타겟도 비교적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구글도 똑같아요. 구글도 똑같은 게 이 구매 의도 세그먼트를 일단 가져와 봤는데, 밑에 보시면은 관련성이 높은 잠재 고객 세그먼트가 수투 및 비즈니스 정장, 외투, 임시 및 계약직, 전혀 연관도가 없죠. 그리고 관련성이 가장 높은 유튜브 카테고리는 남성 의류, 수투 및 비즈니스 정장, 스커트. 스커트는 아예 다른 부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한 관심사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심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범주 등이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최저가 타겟팅을 실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설정한 타겟팅 대비해서 최저가 타겟팅에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하지만 왜 노출이 많이 됐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어떤 타겟인데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덜 정확하고 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두 번째로 변수를 통제하고, 세 번째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고에 반영. 광고에 반영했을 때의 데이터를 보고 다시 1번으로 가서 기준 설정하고 변수 통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겟팅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제가 헤비아우터 광고를 지금 시즌이니까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의류라는 대분류 카테고리랑 그 다음에 아우터라는 중분류 카테고리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상세 타겟팅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다른 변수들은 싹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예산, 시간, 소재, 내용, 소구 포인트, 셀링 포인트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통제를 해주고, 다만 이 두 가지 광고 세트가 다른 점은 외투 그리고 아우터 이렇게 딱 두 가지,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추출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내가 이런 시장 상황, 이런 우리 예산 상황, 이런 타겟팅 이런 걸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게 좋더라. 그러면 추후에 테스트를 또 진행할 때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A의 타겟팅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돌리시는 분들은 좀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다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지라는 게 고민되시면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셔서 컨설팅 문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